정경민 IBK 분당센터 팀장, 이주호 SB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손효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세 분이 준비한 개장 공략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볼까요? 자, 정경민 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주호 본부장은 CS2025 기대감, 손효로 팀장은 브로드컴 HBM4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사랑 시작해볼까요? 네, 뭐 재미없는 시황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좀 큰 전략의 한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보니까 12조 7천억 정도의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좀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높은 환율 그리고 높은 그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모두 약간 파생 시장의 힘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는데요. 지속성 여부는 조금 뭐 이렇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매도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배당 위주의 금융주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한 방산 그리고 내러티브가 강한 조선 뭐 요 정도는 뭐 이번 주 뭐 장 끝날 때까지 이번 올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퇴로 뭐 이게 좀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저가 매수의 기조가 뭐 확보된 건지는 아직은 뭐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배당 기준일까지는 어쨌든 얕은 수준의 기대 수익률은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뭐 저는 이런 반등 시에 조금 주식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마지막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몇몇 업종들은 아직 살아있다. 네. 그러나 국장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렇죠. 조금 이제 아니다. 조심해야 돼. 조금 아니다. 소극적이어야 된다는 네, 말씀. 소극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은 우리 개장 키워드 중에서 브로드컴 가보도록 할까요? 네, 손효로 팀장. 네. 네, 제목을 좀 재밌게 지으려면 브로드컴 2연타를 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또 그러게요. 브로드컴 네, 이야기 브로드컴 했었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번 주에 유리기판 한 다음에 그 유리기판이 이제 HBM으로 좀 옮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너무 크게 갭상승하거나 뭐 강한 뭐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없다고 한다면 어제 오늘 좀 바닥을 잡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 HBM 반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시장이 정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메이커 반도체 업체도 좀 수급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여전히 줄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BM이라든가 아니면 온디바이스 A라든가 장비주 이런 종목들은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미국에 대한 팔로 애쳤고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꾸준히 지속될 건데 미국에 대한 반도체 메이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됐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여줄 것이고 반도체 소부장 강세 이후에 대형 메이커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효로 팀장, 그 삼성전자 보조금 확정도 뭐 그렇게 선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오늘 이제 간밤 조금 전에 속보 나왔죠. 퀄컴이 암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승소를 하면서 나름 삼성전자에 있었던 불확실성도 거쳐졌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는 팔았고 오늘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만 좀 보면. 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네. 참 투자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게 뭐냐면 어떤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 뉴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지 이게 1분 1초 만에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손실 보시면 안 계시겠죠. 네, 네. 근데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호재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다음에 내가 틀렸을 때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지도 확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도 묻힐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그런 투심이 반영이 됐을 때는 결코 이제 정방향으로 닫혀 올라갈 거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좀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황 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의 키워드 갈 텐데요. 코스피도 상승 출발 0.4% 상승 출발을 했고 코스닥도 0.7%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들 어제까지도 팔았지만 오늘은 일단 그래도 한 4만 주 순매수로 시작했다는 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손효로 팀장 방금 이야기해 줬지만은 뚝딱 반영을 안 했어도 쌓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두루두루 나쁜 소식들 아니라 좋은 소식들 쌓이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오늘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자 마저 보죠. 이주호 본부장의 개장 키워드가 CS2025.
이것도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G전자. 사실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CES 2025에서 공개할 AI 관련된 신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 게 브로드컴에 대한 그런 소식들 네. 이게 또 CES 2025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말고도 AI 칩과 관련된 이제 거대 기업이 또 있다. 예, 또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산타랠리가 지금 올랑말랑 하면서 안 왔지만 사실은 요게 새해 또 뒤늦은 랠리가 네.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초? 생각을 하고 연초 랠리. 특히나 23년도에도 그랬거든요. 네네. 23년도, 22년도에도 사실 산타랠리 좀 올라당 말라당 하다가 네. 사실 좀 안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해가 바뀌면서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CES 2025에서 발표될 신제품들 그리고 AI가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하시면서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CES 2025에서도 뭐 삼성전자 이미 상도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 우리 이재호 본부장이 맞춘 포인트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또 하나의 HBM을 받아줄 그 수요처가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HBM4로 정말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볕들 날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이유까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정경민 팀장과 함께 시황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삼천당 지하 바이오도 좀 많이 궁금하고 2차 전지는 볕들 날 진짜 안 오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현재 상황도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한 5포인트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3포인트, 0.5%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도 보시면 이제 빅테크 위주, 그러니까 이제 지수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제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제 처음에 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매크로 지표는 그렇게 그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네. 워낙 좀 이제 조정을 좀 반영 좀 되다 보니까 거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우리 지수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약보합 정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12조 어제 이제 12조 7천억의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거래된 합이 나왔는데 네.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뭐 그게 다시 올라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뭐 12조 뭐 전후에 그런 거래대금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뭐 매도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매도만 없다면 어쨌든 뭐 시장은 강보합 정도에 맞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은 뭐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뭐 1%대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고 코스피 100 종목에서 눈에 딱 띄는 종목이나 뭐 종목 sek터는 역시 이제 뭐 방산, 또 조선 뭐 이런 쪽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헬기 수출 얘기가 나왔었죠. 한국 네. 항공우주 정도가 뭐 2%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전력기기도 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 위주의 그런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오르는 거 반 빠지는 거 반 이렇기 때문에 뭐 특징을 잡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JYP 엔터와 펄어비스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을 좀 해내고 있는데요.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열어보니까 뭐 계약 기간, 그 마일스톤, 뭐 계약금 이런 게 좀 블라인드 처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왜 그걸 감췄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아일리아만 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여세를 오늘도 몰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시초가보다는 이제 조금 밀려서 네. 좀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어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흘러가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유리기판 쪽 오늘 강세가 나오네요. 아까 SKC도 강보합권, 오늘 JNTC도 강세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이조 본부장께서도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들의 좀 저가 매수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우리의 기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정도 어쨌든 이게 저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확인 작업이 그렇죠. 계속해서 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약을 드리자면 오늘은 거래대금이 어제보다도 더 적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장은 올랐고 이제 매도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이변이 없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강보합권에서 그냥
크리스마스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아직은 막 그런 뚜렷한 반등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손유로 팀장과는 반도체 쪽 라인 중에서 이 에이직 라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뭐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퀄레타스 반도체. 뭐 에이직 쪽이 그래도 좀 시세가 좀 붙고 있는 것 같고요. 유리기판도 여전하고요. 두 개 함께 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근데 어제 수급 좀 괜찮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로 한다면 범용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펠믹스 기업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업체마다 이런 반도체를 원한다, 이런 반도체를 설계해줘. 그럼 이 설계된 반도체를 이제 파운드리 기업한테 할 때 그 중간 이제 디자이너스가 이 디자인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파운드리 사업부가 없다 보니까 이 TSMC의 파운드리랑 관련이 있는 뭐 에이징랜드가 낙수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앵커님께서 나열해 주신 뭐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보통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이 브로드컴이나 뭐 TSMC 같은 경우가 우리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이런 설계도를 만들어서 뭐 삼성전자, TSMC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누구한테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 관점을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확인 매매를 하기 전에는 이미 뭐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선별적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큰 부분들이고 난 좀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지 않는다, 난 손절 못한다 이러신 분 아무래도 TSMC와 관련이 있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 에이직 쪽 라인, 설계 쪽 라인도 함께 봤고요. 특징적인 종목은 두 개를 볼게요. 풍산하고 이수페타시스인데 어제 한번 정영준 회장 때문에 이마트 신세계 ISC 이거 봤잖아요. 풍산도 지금 류진 회장의 재료 하나가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유상증자를 우리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두 종목 하나씩 할게요. 먼저 풍산, 트럼프 네. 인맥 관련주 한번 보고 이수페타시스까지 가볼까요?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갑작스럽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까닭 없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초청 받을 수 있죠. 네. 당연히 초청 받아서 가면은 그거를 참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그렇죠. 눈도장 찍으니까. 네,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도 좋고요. 네. 국가적으로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면 또 갑작스럽게 커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장중에 좀 음봉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슈로 올랐다라는 것. 그러니까 물론 기대감이 커서 올랐던 만큼 그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지거나 식게 되면은 급락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오늘 완전히 갭상승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양봉 만들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풍산을 내가 접근하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들 대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마트도 한번 봐주세요. 네. 정영준 회장은 꽤 지금 이너서클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 사견인데 네. 정용진 회장이 지금 미국 쪽 가서 만난 이유가 저는 스타벅스 쪽이랑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요. 네. 왜냐하면 신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네. 하고 있잖아요. 스타벅스를. 그래서 그거 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뭐를 할까? 네. 그러면 스타벅스에 대한 부분 뭐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용진 회장이 결국에는 스타벅스 말고도 다른 뭔가를 하나 지금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 이커머스를 뭐 아니에요? 간다는데. 네, 이커머스 온라인 쪽으로 시장. 네. 뭔가 뭐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진 않아서 네. 저희가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스타벅스 다음 뭔가 브랜드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신세계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확장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사업적인 얘기를 하러 갔을 거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회장이 정치 얘기하러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신세계 관련 기업들도 지금 정영진 회장이 만났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뭐 사실 몇몇 종목 외에는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풍산보다는 이러한 그러니까 풍산 vs 이마트 하면 인맥주에서는 이마트다. 차라리 차라리 이마트가 이마트다? 좀 정영진 회장 쪽이 조금 더 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보신다고 한다면 이마트 쪽이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이게 뭐가 더 좋다 여기서 이거를 판단하기가 네. 대신 이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네, 나오는 나와야죠. 시점에 네.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볼게요. 네. 참 그 유상증자하면서 고다층 기판의 대명사였는데 힘들게 했는데 요즘 금융당국이 일을 잘하는 걸까요? 요거 이슈 어떻게 될까요?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막은 것도 아니고 또 뭐 한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상태인데. 이게 약간 두산그룹이랑 지금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금감원에서 지금 계속 반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막힌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게 반려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노이즈에서 자유로워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 하기 전에 뭐 자금, 그러니까 공장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런 자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만한 그런 공시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건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유상증자가 반려가 되면은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면은 신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수그룹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건 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게 또 자금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분간은 이 노이즈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당장에 이스페타시스를 막 접근해서 내가 뭐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저 노이즈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하루아침에 또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에 의해서 뭔가 그러게요. 예, 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0%씩 왔다 갔다. 사실 이 스페타시스는 지금 괘씸죄가 더 작용된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러한 뭐 이슈성, 찌라시성이 나왔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괘씸죄거든요. 그거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즈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스페타시스의 그런 MLB 기판에 대한 모멘텀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이즈가 잠재워질 수 있는 시간 아니면은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이 MLB 기판을 통해서 뭔가 지금 모멘텀이 더 살아난다.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말고 진짜 브로드컴에도 네.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상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노이즈가 진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면 팀장 오늘 개장 키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했는데 정말 오늘 또 조선이 또 지킴이를 하고 또 오늘도 달립니다.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조금 해주시고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HD 현대중공업 따라가요? 아니요 지금 그냥 달리고 있잖아요. 요거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 뭐 네. 조선주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그나마 이제 뭐 주도주의 그런 위상에 있는 건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뭐 말씀이고 뭐 저 말고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조선주 얘기 뭐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일단 뭐 실적 좋아지는 건 맞는 거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내러티브, 스토리 이런 것도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멀티플이 확장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뭐 대장주는 맞습니다. 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HD 쪽에서 골라야 된다는 네. 생각인데. HD에서. 예, 이거 뭐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 걸 따라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팔고 HD 현대중공업 사세요 이러면은 하실 수 있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별로 안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저 앵커께서도 이제 그 천연가스 이런 말씀을 좀 네네네.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좀 특화된 HD 계열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에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조선주가 함께 좀 강세 편승하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운 HD 현대미포조선이 밸류에이션은 멀티플이 조금 더 높게 갈 가능성이 저는 예전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좀 가능해 보이고 같은 신고가여도. 네. 나는 이거 10만 원 넘는 주식은 원래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좀 싼 거 없냐. 보시면 조선주가 가면 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엔진 쪽. 특히나 이제 한화 엔진 같은 경우 뭐 HD 현대 마린 엔진인데 그 옛날에 이제 STX 중공업이기 중공업이죠. 때문에 네. 요건 이제 중소형선 그 엔진이고 HD 현대 중공업 안에 이제 그 엔진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주식 중에서는 엔진 중에 대장주는 옛날 이제 두산 엔진이죠. 한화 엔진이 한화 엔진. 네. 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만든 배의 90% 정도가 또 한국의 엔진이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진 쪽으로 살짝 틀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런 뭐 PC선, LNG선 이런 것들도 이 밴딩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배관, 배선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성광밴드 뭐 이런 기자재 쪽으로 약간 틀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고요. 지금 좀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네. 종목은 하나 꼽자면은 한국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 탑2 체제잖아요. 네. 이 HD와. 발포제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또 산화방지제 뭐 이런 쪽에. 근데 한국 카본하고 동성 와인텍의 탑2 체제인데 두 개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네. 옛날에 얘가 제 기억엔 무슨 화재가 나서 생산 시절에 뭐 이게 뭐 캐파가 조금 뭐 손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거의 시장을 거의 반반 정도 가져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또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은 위치고 그러면 한국 카본이 갑자기 제가 지금 눈에 들어와서 지금 드린 말씀이고 네. 어쨌든 조선주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엔진이나 기자재 쪽도 분명히 따라가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2배가 나면 기자재가 3배, 4배 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성향에 맞게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HD 라인 또 한화 라인 저희 분석도 해드렸었고 이제 정병민 팀장께서는 약간 이제 둘 다 지금 위에 탑에 가 있으니까 엔진 쪽으로 좀 틀어보라라고 했는데 한화 엔진도 솔직히 지금 신고가하기 네, 그렇죠. 신고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듀얼 fuel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좋은 걸 좀 포인트 하나 주셨던 게 동성 화인텍하고요, 한국 카본하고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 진짜 왜 한국 카본이 이렇게 됐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동성 화인텍은 신고가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거의 굉장히 네. 높은 위치예요. 거의 네. 높은 위치에 가 있는데 비슷한 업종의 한국 카본은 지금 아예 좀 괴리가 네, 많이 벌어져 실적도 있습니다. 비슷한데 제 기억으로는 뭔가 화재나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생산 능력에 있어서 일부 차질이 생긴 이후부터 조금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동서 화인텍의 주가를 본다면 이제 한국 카본 쪽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요 조선도 우리 시장 잘 지키고 있지만은 그동안 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게 2차 전지 업종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못 가고 못 가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랜만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자, 우리 손여라 팀장 2차 전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중에서도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 물질들 또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세요, 2차 전지? 네,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조금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권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물론 매매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 섹터를 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 향상이나 어떤 기저 효과 확인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2차 전지 아직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반도체만큼이나 2차 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터리 3대장이나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하루에 2-3번씩 또 확인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든 좋은 뉴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2차 전지 뉴스는 꾸준히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테슬라나 이런 뭐 BYD의 싸움 그다음 저가형 브랜드 나오고 리튬 배터리가 발전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2차 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2차 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전기차가 친환경에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보조금을 팍팍 주면서 2차 전지 소비를 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이미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시는 게 맞고 2차 전지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조금 주가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가 시세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가 시세가 좋은 이유는 현대차에서 뉴스가 나왔네요. 4세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을 가동하기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랑 현대차가 협력을 해가지고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협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파일럿 제품이 나왔고 양산 시점을 2027년, 2026년까지 땡긴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농화성이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니까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손절 못하거나 일간 변동성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은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삼성 SDI 이런 쪽이 좀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팍팍 팔려야 되는 거죠. 팍팍 팔려야 됩니다. 전기차가 팍팍 팔려야 되죠. 예, 팍팍 팔릴 때까지는 자 성탄절이기는 하지만 우리 손유로 팀장도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주시면요. 다만 또 이렇게 이런 어둠의 시기 속에 전고체 배터리가 빠르게 등장할 수 있는 건 맞죠? 네, 안타깝게도 제가 2차전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이제 완성셀부터 이제 현대차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올해 판매한 차량에다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몇 프로고 전기차 몇 프로고 네. 그럼 그 전기차 몇 프로는 누구누구한테 배터리를 받는지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판매 비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적자고 AMPC 바다의 흑자고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넘어서 다양한 전기 이 배터리를 필요한 부품으로도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이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시가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익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2차 전지는 믿고 기다리되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워낙 과대납폭을 기록했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올 때는 어떤 섹터가 올라오는지 어떤 이슈로 올라오는지 그 중에서 대장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빠르게 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재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뭐 뉴스와 함께 삼성 SDI 또 그리고 뭐 한농화성, 이수스펠트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쪽 약간 전고체 배터리 쪽 테마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분의 기장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